안녕하세요. 저기 온라인상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브라운백 웨비나를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성공회대 윤석준 교수입니다. 이번 브라운백 웨비나를 기획 주관하는 지속가능 연구실, 저희는 S랩이라고 부르는데요. 연구 책임자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총 4부로 기획돼서 이번에 제 3부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이 브라운백 웨비나 시리즈는 저희 S랩에서 기획 및 주관을 하고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성공회대 동아시아연구소가 공동 주최합니다. 보다 넓은 학술 네트워크 속에서 새로운 의제와 고민을 함께 나누기로 한 세 대학의 연구소 및 연구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점심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참여해주신 청중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웨비나 시작에 앞서서 간단히 이번 브라운백 웨비나 시리즈의 기획 취지와 오늘 발표자 및 토론자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 3부의 주제는 기업과 평화입니다. 기업과 평화 혹은 이제 평화를 위한 기업 활동 이런 부분들이 오늘날 기업이 단순한 사회공헌을 넘어서 기업의 본질적인 활동을 통해서 평화로운 사회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지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술적 그리고 실천적인 담론 차원에서 고민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평화는 기업들에게 이제 지속 가능한 경영의 전제 조건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기업 활동이 평화 구축의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인데요. 이미 국제사회에서는 2013년 유엔 글로벌 컴팩트의 일환으로 이 기업과 평화에 대한 이 문제의식들이 공론화된 적이 있었고요. 하지만 이제 국내에서는 이러한 논의들이 아주 활발히 전개되어 오지는 않았습니다. 최근 이제 ESG와 관련해서 관심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데요. 반세기 넘게 정전 체제가 지속되고 있는 한반도라는 현실을 고려할 때 기업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평화라는 화두에 대해서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자 소개를 드리면요. 어, 저희가 이제 그 기업 경영의 평화 건설에 기여하는 역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보다 구체적으로 이제 경영학의 생태적 전환을 위하여라는 이 구체적인 제목으로 발표를 해주실 분은 경영대학의 박용승 교수님이십니다. 현재 한국경영커뮤니케이션학회 회장을 역임하고 계시고요. 특히나 이제 2019년 기업 경영이 평화 건설에 기여하는 역할에 대한 논문을 발표해 주신 적이 있으시고요. 그래서 오늘보다 확장된 논의로 이 문제를 이야기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토론을 맡아 주실 분은 성공회대학교 경영학부의 이상윤 교수님이십니다. 사회적 경제 기업이나 협동조합 연구를 선도적으로 해오신 학자시고요. 특히나 이제 오늘 기업과 평화라는 개념의 외연과 인식의 지평을 확장하려는 저희들의 도전과 고민을 함께 해주실 예정입니다. 발표는 40분 정도로 부탁을 드리고요. 토론은 10분 정도, 그리고 토론에 대한 발표자분의 답변 5분 정도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중으로 참여하신 분들 중에도 질문의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시간이 한정된 관계로 발표와 토론 도중에 Q&A 창에 질문을 올려주시면은 시간이 허락하는 선에서 제가 한두 분의 질문을 소개해드리고 발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시에는 대화명을 성함과 소속으로 변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발표자분께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윤석준 교수님께서 굉장히 그 참 뜻깊은 이런 그 기획을 하시는 것 같아서 아주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토론에 함께 해주신 이상윤 교수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제가 평화학자는 아니죠. 평화학자는 아니지만 경영학을 공부하면서 우리 그 경희대학교 경영학과의 강단에 선지 꽤 시간이 지났는데요. 오늘 이렇게 평화라는 주제로 또 평화에 관심이 있으신 또 경영학자들뿐만 아니라 또 정치학자 또 학자들뿐만 아니라 여러 각계 계층에 계신 관심 있는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아주 제 자신도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 발표는 어떤 뭐 학술 연구 논문을 발표한다는 것보다도 지금 우리 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의 활동이 그리고 또 저는 이제 교단에서
이 경영학을 가르치는 사람이지만 이 경영학이라는 학문이 어떻게 이 평화라는 주제를 어떤 이 뭐랄까요? 굉장히 그 중요한 주제로 이 시대에 생각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한 좀 그야말로 담론 수준의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40분이라고 하셨으니까 이제 45분 정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제가 이제 발표 자료를 좀 준비했는데요. 그 발표 자료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환 시대의 평화에 대한 고민이라는 그 제목도 참 아주 훌륭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환의 시대라는 것이 정말 키워드고, 제가 보기에 그 특히 이제 경영학을 공부하는 사회과학의 한 연구자로서 보기에 이 전환이 상징하는 키워드가 오늘날의 키워드가 이 산업화 시대의 어떤 기계적인 세계관을 넘어서는 생명적인 문명으로의 전환이라는 것이 이제 키워드가 아닌가. 그래서 그런 면에서 또 기존에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과학의 문제, 과학기술의 문제, 또 생태, 여성, 이 모든 주제가 아주 잘 들어맞는, 아주 어떻게 보면 이게 이 조합이 이루어지는 그 주제라고 생각이 들고, 또 제 생각에서는 또 기업 경영이 또 앞서의 그 세 주제하고도 더 잘 맞는 그런 주제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제가 이제 봤을 때 그 경영학 혹은 기업 경영이 이러한 그 근대화 이후 산업혁명 이후에 만들어진 학문이고 어떤 그 이 사회 현상에 대한 그 담론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런 어떤 생태적인 관점으로의 전환이 되는 문제. 그리고 그런 생태적 전환의 과정에서 이 평화라는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떠올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평화라는 부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 경영에 아주 그 독특한 역할이 있다라는 것이 이제 저의 말씀의 어떤 요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담론적으로 그 기업 경영의 본질, 여기서 왜 이런 생태, 생명, 평화라는 주제가 나오느냐. 그리고서 이제 그러한 어떤 이해를 바탕으로 기업이 그렇다면 평화 건설을 할 수 있는 어떤 경영학적인 전략적 접근은 뭐냐. 이게 이제 제가 아까 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2019년 논문이 이제 시스템 접근이라는 프레임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영학을 가르치는 그 교수로서 우리가 이제 미래지향적으로 우리가 좀 비전을 가져야 될 부분이 뭐냐, 뭐 이런 것으로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런 슬라이드는 사실은 제가 이제 우리 신입생들 들어왔을 때 첫 시간에 주로 던지는 질문이죠. 경영학과 신입생들한테 너네들은 기업이 왜 존재한다고 생각하느냐? 그리고 기업의 목적이 뭐냐고 생각하느냐? 사실 당연한 대답은 이제 쉽게 뭐 이익 극대화 그 얘기를 하죠. 근데 사실 경영학이라는 것이 처음 만들어지고 또 기업 경영이라는 개념이 우리 인류 사회의 보편적인 어떤 산업사회 시스템으로 이렇게 자리매김할 무렵의 경영하고 이 기계론적 관점이죠. 사실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어떤 AI 시대의 경영은 다르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러고 그리고 사실 그 본질적으로 본다면 기업 경영의 목적이 정말 이익 극대화냐. 그래서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반문하는 질문이 뭐냐면은 너네들은 그러면 인간이 적혈구를 만들어야 사는 게 맞지만 인간의 삶의 목적이 적혈구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느냐. 기업이 이익을 남기지 못하면 지속 가능한 그러한 경영을 할 수 없겠죠. 근데 경영 자체의 목적이 이익 극대화냐라는 것은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업 경영의 본질,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떤 본질적 목적, 존재적 목적. 사실 코로나가 발발할 무렵에 그 세계 경제 포럼이죠. 다보스 포럼에서 이제 그들의 50주년을 기리면서 어떤 선언문을 채택했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사실 코로나가 2019년 말이었죠. 근데 2020년 초에 모임을 가졌었는데 이때 이제 다보스 포럼에서 채택한 매니페스토의 제목이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업의 보편적 목적에 관한 선언이었죠. 사실 여기서 이제 이해관계자 경영이라는 것을 선포했죠. 사실 경영학 안에서 전략
경영의 어떤 한 관점으로 이해관계자 관점이 나온 거는 70년대, 80년대 일이죠. 당시 그 미네소타 대학의 에드 프리만이라는 교수가 전략경영 교재를 썼는데 전략경영 교재의 부제목이 A Stakeholder Perspective였죠. 그래서 근데 이제 아무튼 그 30년, 40년이 지난 이후에 우리가 이른바 인류가 당면한 여러 위기적 상황 안에서 또 여러 가지 아무튼 성찰적 그런 상황 안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이해관계자 경영이라는 것이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라는 것은 자본의 효율성만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 경영의 목적이 여기 이제 Universal Purpose라는 의미 그런 거겠죠. 그래서 결국 이 기업 경영에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어떤 공유 가치 이것을 함께 만들고 또 이러한 이해관계자들이 결국 인간 집단인데 물론 자연도 이제 의관한다면 인간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런 인간 집단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생태계 그렇죠? 그 생태계를 보육하는 것 그래서 결국은 자본의 이익을 건강한 이익을 지속 가능하게 담보하는 것 이것이 어떤 자본주의의 목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이제 어떤 그 공론화되고 사실 이런 건 이제 다보스 포럼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상공회의소에서 2022년인가요? 그 신기업가 정신 선포식이 바로 이해관계자 경영의 개념을 선포하는 거였죠. 그래서 기업 경영의 이제 본질적인 면을 보면 점점 더 저는 이게 굉장히 아주 그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이해관계자들의 어떤 그 웰빙이죠. 그런 복지가 생태계적으로 선순환되어지는 그러한 개념으로 보는 것이고 이것이 결국 생태계를 보육하는 것이고 이것이 결국은 결코 기업의 자본 이익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제로서적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생태계적인 보육을 통해서 결국은 기업이 더 어떤 그 이익을 건강한 이익을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이렇게 담보하는 그러한 방법이다. 그래서 기업 경영을 바라보는 것은 이른바 전일적 기업 생태계로 봐야 되는 것이고 기업 생태계를 보육하는 것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 스튜어드십이죠. 이것은 전일적인 그렇죠? 모든 것이 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생태계로 봐야 된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러한 경영학의 어떤 패러다임이라 할까요? 그런 전환이 이루어지는 지금 시점인데 사실 이런 전환은 뭐 하루아침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겠죠. 물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경영학계에서도 그 시스템 이론을 그 접목시키는 연구자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 또 어떻게 보면은 자본주의의 그 초기 사상가들이 지향하고 있는 이상이기도 하죠.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러한 부분이 자꾸 이제 우리가 공론화되고 기업 경영에서 이제 얘기가 되어진다면 이것이 어떤 평화적 논의의 큰 토양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죠. 그리고 어떤 서론적인 얘기로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바로 그 생태계 위기죠. 그 기업 경영이 사실 이러한 어떤 그야말로 이해관계자 경영으로 그 자본만을 생각하는 쉐어홀더 캐피털리즘에서 스테이크홀더 캐피털리즘으로 생태적인 전환을 하는 또 다른 어떤 상황은 바로 이 지속 가능성의 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속 가능성의 위기가 지금 뭐 아까 윤 교수님께서 그 UN 글로벌 컴팩트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다 이제 어떤 지속 가능성 위기 안에서 이것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은 결국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의미하는데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은 말할 것도 없이 자연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뭐 지구 온난화라든지 이런 문제. 근데 사실은 자연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의 문제 이전에 사회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의 문제가 있는 거죠. 뭐 부익부 빈익빈 자본주의가 의도하지 않게 이렇게 부산물로 창출한 이 모든 것들 뭐 비정규직의 문제라든지 노동 소외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뭐 대립과 갈등의 국제 정치라든지 이런 사회 생태계도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근데 사실 이러한 지속 가능성의 위기, 자연 생태계의 위기, 사회 생태계의 위기 이전에 사실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한 지속 가능성의 위기는 인간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의 문제다.
인간 생태계 지속 가능성의 문제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어떤 실존적 위기를 의미하는 거죠. 사실 좀 뭐 아주 불행한 얘기입니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OECD 국가 가운데 자살률이 1위다. 그것도 청소년 자살률은 압도적인 1위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어, 뭐 딱히 어떤 자본주의를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근대화 이후에 사회가 이렇게 어떤 그냥 뭐 정말 질주하는 그러한 어떤 성장 위주의 그런 사회가 되다 봤을 때 인간이 실존적인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 내가 누군지 모르고 내가 내 자신을 디센트하게 보지 못하니까 사실 SDG 17개 중에 하나가 디센트 레이버죠. 그 어떤 품위 있는 존중받는 인간과 노동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이것이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만나지 못하니까 이웃을 돌볼 수가 없는 거죠. 이웃을 돌보지 못하니까 자연도 그냥 쓰고 버리는 자원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차원의 생태계는 다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고, 이른바 통합 생태계라는 이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의 지속 가능성의 위기를 어떻게 돌파해낼 것인가. 이 부분인 거죠. 물론 우리가 산소를 포집하는 기술을 발명해서 풀 수 있겠죠. ESG 리포트에 그걸 쓸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일부분인 거죠. 말하자면. 그렇죠? 아무튼 이게 굉장히 통합적으로 복합적으로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풀 수가 없는, 그러니까 풀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그게 바로 시스템적인 문제인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기업 경영이 사실 그 자본주의의 그 역사 안에서 이러한 그 단절적인 세계관, 그렇죠? 내 자신과 자연이 단절되고, 그렇죠? 에컬로지컬 디바이드라고 볼 수 있겠죠. 나와 이웃이 단절되고 소시얼라지컬한 디바이드가 될 수 있고 나와 내 빅 S로 시작하는 이 참자아와의 단절 이건 스피리추얼 디바이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디비전 오브 레이버가 사실은 그 아담 스미스의 일장 그 자본론 그 자본론이 아니라 그 국부론의 제목이지만 그 챕터의 타이틀이지만 사실 아무도 의도치 않게 이 기업 경영의 어떤 자본 효율성 위주의 그런 어떤 뷰로크라시, 관료주의적이고 기계적인 그러한 작동 방식이 인간의 단절적 세계관을 더 확대시킨 거죠. 그래서 지속 가능성의 위기가 초래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제가 보기에는 이 통합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 위기의 가장 근간의 지속 가능성 위기는 바로 인간 생태계의 위기다. 그래서 이 스피리추얼 디바이드를 극복할 수 있는 인간 생태계, 인간으로서의 보람을 찾을 수 있는 품위 있는 노동, 기업이 그런 것을 해줄 수가 있느냐. 그리고 노동뿐만 아니라 그런 어떤 의미 있는 소비, 또 소비자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직원, 투자자, 요즘에 최근에 ESG 투자가 뭐 그런 운동이라도 볼 수 있지만 뭐 논란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러한 기업 경영이 인간의 삶에 미치는 그 막대한 영향력. 그래서 그 부분이 이 지속 가능성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인간 생태계의 회복. 이러한 어떤 생태적 평화학이라고 그럴까요? 이러한 부분에서 기업이 가질 수 있는 역할은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서론적으로 좀 말씀이 길었습니다만 이 이해관계자 경영이라는 그 기업 경영, 경영학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영학이라는 것의 등장.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산업화 이후에 이런 지속 가능 위기를 초래한 것도 기업인데 이것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기업이라는 열쇠를 가질 수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기업이 어떤 생태적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토대가 21세기에 마련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기업이 어떻게 그럼 영향을 미칠 수 있냐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보면 좀 저도 사실 이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기 시작한 거는 제가 지금 이제 그 저희 경희대학교 그 교단에 쓴 지도 꽤 됐습니다만, 저희 원래 전공은 이제 인적 자원 관리하고 노사 관계가 전공인데요.
그러면서 한편에 이제 그 미국의 노사관계가 이제 industrial relations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경영을 공부하는 그 자체가 이제 relationship, 어떤 사회적인 새로운 시스템 안에서의 액터들의 relationship을 이제 좀 관심을 많이 갔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한 15년 전쯤부터 제가 이제 유엔과 유엔 글로벌 컴팩트와 이러한 어떤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런 데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아까 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Business for Peace라는 그 유엔 글로벌 컴팩트 안에 그 플랫폼에도 관심을 갖고 이제 좀 이제 활동을 했었는데,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아까 이제 그런 이해관계자 여러 이제 그 이해관계자 종업원 소비자 등등에 대한 어떤 기업 생태계에 대한 책임 이런 것이 생태적 평화를 이제 결국은 이룩하게 되는데 기여를 하는 것이고 등등한데, 결국은 이제 기업이 이러한 그 평화라는 주제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좀 상식적인 얘기지만 우선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이 글로벌화가 되면서 기업이 이제 글로벌 진출을 하게 되는데 다양한 지역에 진출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글로벌화의 그런 어떤 그 기업 활동의 과정에서 이 분쟁 지역이라든지 그러한 지역에 기업이 이제 노출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기업이 그 안에서 어떻게 활동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의 문제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근데 사실은 그 한반도는 태생적으로, 그렇죠? 태생적으로 그 이념의 그 어떤 대립 안에서 만들어진 역사적 부산물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태생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안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아, 이것도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얘기지만, 아까 사실 이해관계자 경영이 또 그런 것을 더 촉발시키는 얘기지만, 이 평화로운 환경이라는 것은 기업에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평화롭다는 것이 이제 사람들이 이제 결국은 이제 우리가 거래 비용 이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른바 거래 비용이 줄어들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뢰가 생겨나게 되면 거래 비용은 줄을 수밖에 없죠. 단순히 뭐 무기 생산을 안 하면서 우리가 이익을 남기는 것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기업이 굉장히 잘 운영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기업의 성과가 더 높아질 수 있는 그러한 토양이 어떤 평화라는 그러한 토양이 가져다 주는 것이 당연한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점점 더 기업에 대한 사회적 기대 이런 것도 점점 커가고 있다. 이것도 뭐 당연한 얘기 같습니다. 기업이 유엔 글로벌 컴팩트가 만들어지는 것도 유엔이 원래 정부 조직인데 기업을 초청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기업에 대한 사회적 기대 이런 것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 기업이 갖고 있는 기술, 기업이 갖고 있는 자본, 기업이 갖고 있는 네트워크 이런 거는 뭐 웬만한 정부보다 더 큰 거죠. 글로벌 기업의 경우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점점 더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좀 어떻게 보면 또 좀 어떤 그 주변적인 설명이 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좀 들여다보면 이 기업이 이제 활동을 하면서 평화 건설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리터처 리뷰를 하면 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물론 전제는 기업이 그런 기계적이고 관료적이고 제로섬적이고 그런 자본의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그런 배타적 이익만 추구하는 집단으로서의 기업이 아니라 그 다보스 포럼이 선포하고 있는 이해관계자를 보육하는 그런 어떤 상생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그야말로 이상적인 차원에서의 ESG를 실천하는 그러한 기업이라면 이럴 수 있다는 거겠죠. 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는 당연히 경제개발 효과가 있겠죠. 경제개발 효과가 있으면서 뭐 고용이 창출되고 투자 기회가 만들어지고 뭐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더 상승작용을 하겠죠. 사람들이 모여서 더 큰 파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 사실 어떤 평화학자의 얘기에 의하면 평화라는 것은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뭔가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폴 라더리시라는 미국의 그 유니버시티 오브 노틀데임 그 평화학 교수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분 이제 그런 말씀하시는데 이런 기업이야말로 그런 어떤 그 기업 경제라는 그죠? 그러한 어떤 틀 안에서 서로 만나서 뭔가 기회를 만들어내면 뭔가 이제 같이 공동체적인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준법 경영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그 질서를 가져다 줄 수 있다. 이런 부분도 굉장히 어떤 모범적인 차원에서 기업 경영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어떤 평화적 어떤 기여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어떤 경제 개발의 효과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결국 기업 경제라는 것은 그 공동체가 모여서 번영을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틀을 계속 이제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공동체 정신을 만들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닌가. 그리고 이제 정치학에서 얘기하는 이른바 트랙 투 디플로마시죠. 그래서 민간 외교의 효과가 있다. 그 어떤 분쟁 지역에서 어떤 그 사람들이 만나서 뭔가 어떤 프로젝트를 같이 완성하면서 서로 교류와 소통을 하면서 서로 알게 되어 가는 부분. 지금 불행히도 이제 그 미완의 어떤 프로젝트로 남아있는 개성공단 같은 경우에 그 당시에 어, 개성공단 지원재단 그 이사장님 말씀에 따르면은 그 개성공단 안에서의 매일의 나날들이 어떤 작은 통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만나는 그 근로자들, 또 관리자들, 거기 정부 관계자들, 등등이 다 만나서 서로와 소통하면서 공동의 프로젝트를 하면서 뭔가 서로 배우고, 그렇죠? 뭔가의 어떤 이 서로 이해를 하고 이런 부분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훌륭한 어떤 민간 외교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유엔 글로벌 컴팩트 안에서는 이제 전략적으로 분쟁 지역에서 전략적으로 어떤 이슈별로 어떻게 이제 기업이 그런 활동을 하면서 어떤 평화적 기여를 할 수 있는 할 수가 있겠느냐. 어떤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차원에서의 그런 어떤, 어, 이 가이드라인 같은 것도 있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것들이 좀 기본적으로는 그 윤리적인 기업 활동을 한다라면, 그렇죠? 생태계적인 전환을 지향하는 그런 새로운 기업가 정신 안에서 그런 기업 경영을 한다라면 평화의 건설에 이바지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평화학자들이 얘기하는 그 평화론이죠. 그 갈퉁과 같은 학자들이 얘기하는 이른바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다. 그래서 이제 그 소극적 평화는 뭐 그 어떤 뭐 핵 감축 그 조약이라든지 뭐 이런 것처럼 폭력과 공포를 감소시키는 어떤 그 틀을 만드는 그러한 어떤 평화라고 볼 수가 있지만 굉장히 프레자일한 굉장히 아주 그 취약한 거죠. 우리가 그건 목도하고 있는 바고요. 대신 이제 적극적 평화라는 것은 그 평화로운 사회를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런 사회의 틀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또 그 의식을 만들고 공동체 정신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적극적 평화야말로 positive peace야말로 인류 공동체의 어떤 지속 가능한 번영과 평화를 위해서 잠재 역량을 만들어낼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내는 작업이다. 근데 저는 이제 생각을 할수록 이 적극적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의 역할이 기업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여기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제 어떤 그 회의에도 참석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사실 2019년도에 그 아까 윤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논문 발표했을 때 유엔 글로벌 컴팩트 회의를 제가 참석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코로나 직전에 이제 이집트에서 했었던 회의인데 그때 이제 저도 알게 된 단체인데요. 글로벌 싱크 탱크라고 할 수 있는 그 Institute for Economics and Peace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시드니하고 런던에 본부가 있는데요. 여기서 아주 그 좋은 자료들을 많이 만드는데 이분들이 생각하고 있고 이분들이 지향하는 바가 제가 방금 이제 말씀드린 바와 굉장히 맥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아예 이분들의 그 파서티브 피스의 모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이코노믹 디벨롭먼트, 이코노믹 인스티튜션들이 평화적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굉장히 절대적으로 있다. 그래서 이분들이 말씀하는 게 파서티브 피스의 8가지 필라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은 그 뭐 건전한 사우нд, 그 건전한 경영 환경을 만드는 이게 결국 아까 이해관계자의 어떤 경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래서 거래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기업도 번영하고 사회 생태계적으로도 번영할 수 있는 그런 토양. 뭐 리소스의 공정한 배분, 그 인포메이션의 어떤 그 자유로운 흐름.
그러니까 이런 등등, 휴먼 캐피털의 증진, 이런 것들이 다 이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8가지의 필라들인데, 이게 다 사실은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이해관계자의 생태계를 보육하는 그러한 정신으로 기업 경영을 해 나갔을 때 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사실은 이 government와 private sector, 그 public sector와 private sector의 건설적인 파트너십, 이것이 궁극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게 사실 유엔 글로벌 컴팩트의 비전인 거죠. 그 코피 아난 총장님이 2020년도에 글로벌 컴팩트를 만드셨을 때 이게 더 이상 거버먼트만으로는 안 된다. 그러나 거버먼트를 또 더 펑셔널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또 프라이빗 섹터다. 그래서 프라이빗 섹터와 퍼블릭 섹터가 건설적인 파트너십을 가질 수 있는 것. 그것을 통해서 이 어떤 이 인류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 그런 것을 이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해관계자 경영 패러다임, 그런 것이 적극적 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다. 물론 이제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가 어, 계속 관심을 갖고 계속 한번 논의를 하고 해 나가야 할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해관계자의 패러다임에 입각한 그 경영 활동을 우리가 바라봤을 때 궁극적인 어떤 그 아까 얘기한 그 기업 생태계의 그런 모델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 보는 것은 결국 적극적 평화에 대한 기여다. 사실 재밌는 것은 그 UN SDG의 그 17개의 흐름을 보면 결국은 평화와 정의로 귀결이 되는 거죠. 그 SDG 16번이 이제 평화와 정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슬로우의 그 단계설처럼 이 결국은 SDG에 대한 기업의 기여라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평화에 결국은 수렴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제 생태계가 아까 그런 어떤 그 선순환하는 경제 생태계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결국 평화로운 사회가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미완으로 끝난 개성공단은 계속되어야 할 그런 프로젝트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모든 것이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모든 것의 그 문제는 이 모든 것의 가정은 기업이죠. 기업 스스로 생태적 전환을 하느냐, 생태적 회심을 하느냐. 그건 좀 종교적인 표현입니다만, 컨버전을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경영학과 교수로서 그 부분이 미래 어떤 기업 리더인 우리 학생들이 그 부분을 지금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 늘 갖고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 생태, 사회 생태, 자연 생태가 다 얽혀 있는데 이거를 푸는 것은 인간의 의식 전환밖에 없다. 인간의 의식이 전환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기업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divided worldview가 아니라 그 division of labor, bureaucracy가 의도치 않게 초래한 단절적이고 기계적인 세계관이 아니라 통합적이고 포용적인 세계관을 인간에게 우리가 일깨울 수 있다라면 그것이 바로 기업 경영이 어떤 평화적 기여를 할 수 있는 아주 그 키포인트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남는 시간에는 간단하게 제가 2019년도에 그 발표했던 논문에서 얘기했던 그 시스템 이론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경영학 원론적인 얘기죠. 근데 경영학이 어떤 근대 과학으로서 저는 가장 어떤 그 중요한 어떤 관점의 전환을 가져왔던 게 이제 시스템적인 접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때의 또 시스템적인 관점하고 지금 우리가 21세기에 특히 어떤 이해관계자 생태계 또 아까 통합 생태계의 시스템은 좀 약간 다르긴 하죠. 그러나 이제 아무튼 그 다른 진보된 시스템까지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시스템 이론을 봐야 되는데 이런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원론적인 얘기입니다만 다시 기업이 어떻게 평화적 기여를 그런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겠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인풋이죠. 그 인풋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디얼러지입니다. 기업가 정신을 어떻게 갖느냐. 기업이 어떠한 패러다임을 갖느냐. 그래서 저는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기업가 정신. 어, 그래서 물론 그거는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 경제 생태계의 선순환을 인식하고 그것을 지향하는 그러한 경영을 선포하는 거죠. 다보스 포럼처럼. 물론 다보스 포럼도 그게 잘 안 되니까 이렇게 선포까지도 하고 그랬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게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사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결국 이제 기업 전략의 코퍼리 스트래티지죠. 뭐냐면 산업 선택이죠. 사업 선택. 그렇죠? 어떤 서비스와 제품을 선택하느냐, 기업이. 그렇죠? 그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유한양행은 왜 제약업을 처음 시작했느냐? 블레이크 마이코스키의 탐즈 슈즈는 왜 신발을 먼저 했느냐? 그렇죠? 나름의 그 어떤 생태계적인 문제를 가졌던 거죠. 우리 조선 인민들, 민족들의 어떤 건강함이 우리 미래다. 뭐 이런 것들 생각했고. 또 탐즈 슈즈는 어떤 그 한 국가의 빈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또 미래다. 그런 것이 다 선순환됐던 거죠. 그러니까 제품과 서비스, 그러니까 개성공단에 진출했던 많은 업체들이 사실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입주했겠죠. 근데 재밌는 것은 이분들이 나중에 다시 이제 그 성찰하는 그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결국은 이제, 물론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을 다 이제 뭐 숙지하고 계시는 건 아니지만 자기가 했던 사업을 통해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었구나.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업을 선택할 건가. 또 이런 어떤 그 모든 기업은 결국 전략 관리인데 마케팅, 인사, 그 입주 기업이 가서 북한 근로자들을 어떻게 대우했느냐. 그렇죠? 인사 전략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게 다 이들의 경험인 거고 그 이 인간의 경험이 아까 얘기한 생태적 전환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어,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투입이죠. 인풋. 그렇죠? 어떤 전략적 지향성, 패러다임과 미션, 비전, 그리고 구체적인 전략 체계.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런 것이 실행되어지는 거죠. 프로세스로. 이 부분도 이제 굉장히 시행착오가 있겠죠. 그러나 어떤 학습을 할 수 있겠죠. 지금 최근 경영학에서 또 떠오른 주제가 이제 학습 조직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게 이제 시스템적인 접근인 거거든요. 아까 시스템적인 전환을 하려면 그게 하루아침에, 그 시스템이라는 거는 리니어한 그런 통제가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인식 전환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아무튼 이 프로세스가 이제 부단한 시행착오가 있을 텐데 여기서 학습할 수 있는 역량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습 역량. 그래서 아무튼 이런 모든 기업의 활동이 지금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바를 실천하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경제 생태계의 선순환을 통해서 공동체 의식이 증진되는 그런 방향. 뭐 당연히 준법 경영해야 되는 것이고 민간 외교의 역할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 근데 아무튼 프로세스에서 이것을 실천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물론 아웃풋은 그런 제품과 서비스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또 아까 얘기했던 그런 경제개발 효과 이것이 이제 생태계를 결국 보육하는 거죠. 고용, 투자 그리고 이런 어떤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이 높아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결과는 인간의 의식의 전환인 것 같습니다. 그게 이루어지느냐. 예. 그래서 마치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것이 인간 그 어떤 아이디얼라지였다라면 이 시스템 산출의 가장 중요한 결과는 정말 우리가 인간의 그 의식 전환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나더릿이 아까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결국 피스라는 것은 컨플루언스다. 사람들이 모이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보통이라면 절대 모일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그 개성공단이 아니었다면 절대 모일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근데 모이는 거. 이것이야말로 가장 파워풀한 피스 빌딩의 기제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기업이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좀 마치면 좋은데요. 이 라더르시의 또 얘긴데, 라더르시라는 그 평화학자의 얘긴데, 이분 얘기는 그 정치학, 그 정치학적이라 그럴까? 아무튼 우리가 아까 뭐 네거티브 피스, 포지티브 피스 얘기했지만 대부분의 피스 프로그램은 다 굉장히 취약하다는 거죠. 현실적으로는. 왜 그러냐? 그거를 이분은 이 세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버티컬 갭이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 선언적인 평화를 하는 것과 민생의 문제는 다르다는 거죠. 실제 상황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취약하다.
늘 깨진다. 그 어떤 평화의 협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취약하다. 또 하나는 그건 좀 사후적인 경우가 많다. 그래서 예방적인 justice gap이라고 이분은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소극적인 그런 접근에 머무르기 때문에 이 적극적 차원에서 예방적인 차원은 굉장히 부족한 경우가 많다는 거죠. 예방적인 토양, 공동체 의식과 토양을 만들기는 좀 부족하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격차의 문제. 세 번째는 interdependent gap이죠. 뭐냐면은 평화라고 했을 때 어떤 이슈적이고 부분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죠? 그거 뭔가 어떤 뭐 분쟁 이슈가 있으면 그걸 해결하는 거다. 자연의 그런 어떤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거다. 근데 사실은 생태계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 생태적 평화학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부분적 평화의 지속 가능성의 문제. 그래서 이게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평화학자가 말씀하시는 이러한 아주 그 보편적인 세 가지 차원의 함정,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 기업의 역할이 아닌가 합니다. 기업은 우리 삶의 문제고, 기업은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사람들끼리 만나가지고 뭔가 이익을 남기는 문제고. 근데 그 이익이 정말 매직인 거죠. 그렇죠. 의식 있는 이익을 만들면 더 이제 우리가 바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이게 생태계의 전반을 아우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인간의 아주 근원적인 노동의 문제부터 자연의 생태적 조화까지 이루는 기업 경영의 이해관계자 관점에서의 그런 지향성을 갖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홀리스틱한 접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엔 요 홈페이지에 가보시면은 이제 다른 유엔 프로젝트와 마찬가지로 기업이 뭔가 어떤 이런 문제에 헌신을 하고 또 할 수 있는 거가 뭔가를 분석을 해서 스와트 분석을 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디파인하고 실천하고 끊임없이 시행과 시행을 통해서 실패와 성공 이런 것의 경험을 축적해서 학습해 나가야 될 것이다. 어쩌면 지금 우리 개성공단도 그런 학습 과정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무튼 참 제가 그때 카이로 그 이집트 가서 발표할 때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아쉬워했었는데 사실은 유엔 글로벌 컴팩트가 만들어진 시점이 이 개성공단 프로젝트가 시작됐을 때와 비슷해요, 시점이. 그래서 사실은 유엔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죠. 그래서 아무튼 이것이 이제 작은 통일이 나날에 만들어졌던 아주 참 아주 미완의 이 B4P, Business for Peace 프로젝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아무튼 저는 이제 교육적인 면에서 우리가 경희대학교 우리 제3의 캠퍼스가 광릉에 있는데요. 이게 이제 평화복지대학원이죠. 그래서 평화복지대학원에 가면 이제 평화를 이렇게 여기서 평화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분쟁적이고 뭐 그렇게 어떤 투쟁을 해서 읽어내는 그런 어떤 소극적 관점의 그런 평화. 그렇게 어떤 이런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어떤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어떤 투쟁을 하고 개선을 하는 그런 거를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평화는 그 개선보다 더 귀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투쟁과 전쟁 없이 할 수 있는 평화가 가장 귀한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탑이 우리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적극적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경영학적인 기여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좀 더 경영학 교실에서 만들어지기를 이제 기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무튼 이 프란치스 교황께서 바로 유엔의 SDG를 채택한 2015년도 이 유엔 총회에 초청돼서 제 첫 번째 연자로 하시면서 이제 말씀하셨고 그게 그 해에 이제 회칙으로 발간된 거죠. 찬미받으소서라는 천주교회 안에서의 그 어떤 최초의 생태 회칙인데요. 여기에 이제 마지막에 보면 그런 생태적 전환과 생태적 회심을 이끌어내는데 결국 중요한 것은 교육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 생명, 사회, 인간과 자연, 그 관계 이런 것에 대한 새로운 틀을 촉진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교육은 아무 효과가 없고
교육적 열매도 거두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이 경영학적인 면에서 우리가 이런 생태적 전환의 시대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지향해 나가야 될 것인가. 굉장히 아주 중요한 그런 아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오늘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예, 말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발표 감사합니다. 이 경영학과 정치학이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이렇게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신 굉장히 인상 깊은 발표 잘 들었고요. 그러면은 이상윤 교수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자료를 좀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보이실까요? 혹시 자료가 보이실까요? 네, 자료가 보이는 걸로 보고, 일단, 우리 박용선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신 거 잘 들었습니다. 저도 많이 배웠고, 아, 한편으로는 또 자료를 보면서 또 발표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고민이 든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좀 아주 큰 매크로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면은 저는 지금 우리의 현실은 좀 어떤가를 우리 좀 냉철하게 경영학자로서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교수님께서 이제 기업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상 기업의 존재 이론을 설명하는 이론들에서는 굉장히 기업의 존재를 이루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고 이기적이고 기회주의적인 인간으로 묘사를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거래 비용 이론. 물론 트러스트가 쌓이면은 거래 비용이 줄어들죠. 왜? 뭐 계약을 안 맺어도 되고 그냥 우리 말로서 퉁쳐도 되는 건데 사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시장 거래에서는 비용이 많이 들고 시장 거래자들하고 얘기하는 것조차가 껄끄럽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 가지 비용이 시장에서는 더 드니 수시적 통화 또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독점화하면서 기업은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다라는 게 거래 비용에서는 핵심이라고 보고 이것이야말로 명령과 통제로서 기업을 운영하겠다라는 선포라고 보여지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평화를 위해서는 운영의 핵심이 거버넌스, 즉 민주적인 지배구조로서 여러 참여자들이 인발브해서 민주적인 결정을 내리고 모두가 좀 평화롭게 되는 결정이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경영학 이론은 매우 부정적으로 인간을 묘사하고 있죠. 이런 측면에서 과연 평화라는 게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우리가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이런 이론들을 바탕으로 과연 구축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집니다. 자원 근거 관점. 모든 논문들에서 대부분의 논문들에서 자원 근거 이론들을 많이 사용을 하죠. 공유 자원 있으면은 좋죠. 서로가 모두가 사용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스트롬이 이러한 얘기를 해서 노벨 경제학상까지. 그래서 협동조합, 예를 들면 여러 기업 법인격 중에 협동조합은 그러한 공유 자원들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평화롭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자, 안타깝게도 뭐 제이반이라든지 이러한 유수의 학자들의 가진 자원 근거 이론의 가정은 우리 자원을 남이 뺏기는 순간 우리는 망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독점적으로 통제해야 하고 아이솔레이션 메커니즘을 만들어서 남이 카피하지 못하게 코카콜라처럼요. 그러한 상황에서 과연 평화라는 게 다른 기업과의 평화라는 게 존재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고 다른 시민단체와의 평화가 존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리인이론, 우리가 경영을 얘기할 때 사실 주주들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경영자를 보는 관점은 매우 냉혹하고 무서울 정도로 불신이죠.
저 못된 경영자가 우리 주주들의 돈을 알취해서 본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은 아닌 것인가. 라는 그러한 관점으로 사실 경영학 이론들에서 경영자를 묘사하는 것을 보면은 좀 무서울 정도입니다. 근데 사실 경영자들을 인터뷰해 보면은 굉장히 회사를 위해서 본인들은 헌신을 한다라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렇지만 이론에서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주주와 경영자 사이에 평화로운 관계가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영학자로서 이 평화를 얘기할 때 과연 우리가 말하는 인간을 보는 관점은 어떠한가 했었을 때 굉장히 부정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가정, 인간은 완전하게 이기주의자고 완전히 기회주의의 극치자고 그러면서 틈만 나면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존재를 가진 자로 묘사하는 이러한 경영학 연구들을 우리들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다음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경영학자들이 문제 제기를 하지 않으면요. 서구의 기업들 대부분의 이 이론들을 거의 맹신하고 있죠. 맹신하고 있고 대부분 그렇게 뭐 기독교적인 세계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인간은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그 가정 때문에 서구의 이론들이 굉장히 인간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거죠. 그렇지만 동양의 또는 우리나라의 인간관이 과연 그런가? 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을 수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평화라는 이러한 얘기들을 할 때, 동양의 어떤 사상들도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로 악기의 소리를 맞추는 거를 악기 모양을 보고 평자를 만들었다, 화자를 만들었다는 이러한 얘기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뭐 이 한자 그 자체가 밥을 균등하게 쌀mit자를 서로 나눈다라는 이러한 의미들이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우리나라 경제 구조에서 가능할까? 이러한 아주 좋은 사상들이 구현이 되었을까? 저는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쌀을 공평하게 나눠 먹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 평화로울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경제 구조상. 그래서 한편으로는 자본주의의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거래 비용 관점에서 완전히 문호발 확장해서 기업을 집단화하고 정말 뭐 충실에 따랐죠. 그 자원 근거 이론의 바탕을 해서 남의 거를 잘 카피해가지고 본인들의 또 핵심 역량을 구축하고 대리인 이론, 뭐 일단 소유자이자 경영자인 사람들이 대기업을 운영함으로써 대리인 비용을 낮췄다라는 것도 일정 부분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뭐 외국계 투자자들이 한국의 대기업을 좋아하죠. 왜냐하면 대리인 코스트가 상대적으로 낮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지금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이제 대리인으로 전환의 시점이 지금 오고 있는 거죠. 왜? 뭐 경영 역량들에 대해서 뭐 퀘셔너블 하니까요. 자, 그래서 이러한 자본주의의 경영으로 생긴 문제점을 과연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라는 틀로서 해결할 수 있는가? 자본주의의 문제를 자본주의적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문제라 하면은 고용 창출 없는 대기업 성장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의 사회를 평화롭게 하진 않잖아요. 그다음에 대기업 집단이 커질수록 바게닝 파워가 세지니까 중소기업 창업 집단들은 열악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 이러한 구조에서 평화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까? 그다음에 청년 실업, 고령 실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베이비 부모들 지금 뭐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는데 그들의 일자리 문제, 그다음에 이 소득 양극화, 지역 양극화, 자산 양극화 시대에 평화라는 과연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경제에 있어서.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유엔의 컴팩트도 좋고 다보스 포럼도 좋은데 지난 2023년에 유엔에서 채택한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에 대한 Resolution 이 채택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패러다임을 사회연대 경제라는 걸로 전 지구적으로 전환해야 된다.
라는 주장인 거죠. 그것을 유엔이 채택한 거죠. 자, 그래서 기존의 그러면 경제와 뭐가 다르냐? 경제적 목적을 우선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 목적으로 하는 경제로 전환해야 된다는 그런 거죠. 일명 저는 뭐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와도 맞닿아 있다고 보지만 사회적 목적으로 우선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에서는 한계가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회현대 경제의 주체는 누구냐 했었을 때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다만 사회적 목적을 우선으로 해서 그것을 풀기 위해서 비즈니스적인 솔루션들을 가진 예를 들면 협동조합이라든지 재단이라든지 그다음에 대기업도 사회적 목적을 우선시할 수 있죠. 자, 이러한 모든 경제 주체들의 저는 민주적인 참여, 거버넌스 이러한 것들을 통해 가지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선언인 거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나라의 대기업들 또는 외국의 대기업들이 이러한 디스커션에 참여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매우 부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뭐 오스트롬이 노벨 경제학상 2009년도에 됐나요? 협동조합 대표적인 경제법인격으로 얘기를 했죠.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법인격, 협동조합 왜? 민주적인 거버넌스, 운영 원리들을 주장하고 있고 사실 분쟁 지역이었던 루안다라든지 아니면 팔레스타인 이런 곳에 협동조합이 많이 설립이 돼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가지고요. 그 지역의 문제도 갈등도 해결하고 경제적인 추구, 예를 들어서 뭐 우유를 같이 만든다라든지 농업을 같이 한다라든지 이러한 사례들은 여러 보고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일반 기업들이 그러한 활동을 했나? 그냥 단순 필란트로피, 그냥 얼마 기부하고 끝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실에서는 일반 경제 기업들이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이러한 큰 흐름들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고민스러운 지점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에서 즉 거버넌스가 매우 부실하잖아요. 우리나라 대기업들이나 중소기업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뭐 예를 들어 창업자가 거의 뭐 중소기업 왕처럼 있는 이러한 구조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게 과연 가능할까? 올바른 의사결정 체계가 있어야지 올바른 결정을 할 거고 올바르게 사람들이 공평하게 느낄 거고 좀 더 평화로워질 텐데 아, 설마 우리의 어떤 이사회, 대기업의 이사회들을 아주 선량한 경영자 또는 이런 걸로 보여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뭐 거수기 또는 뭐 그냥 자리 지키는 이 정도로 보여지는 거거든요. 지금 현실에서는 다양하지도 않고요. 심지어 뭐 오너 일가라는 사람들은 거기에 참여하지도 않죠. 왜? 법적 리스크를 지는. 이러한 어떤 거버넌스 체계에서 뭐 환경이니 사회니 빈곤이니 평화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라는 아주 좀 근본적인 회의감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영학자로서 이러한 거버넌스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더 신경을 써야지만 보다 기업이 평화로운 또는 평화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고서는 저는 기업의 모든 사회적 책임 활동은 impression management 또는 여러 가지들을 회피하려는 수단으로밖에 볼 수 없겠다. 뭐 그것은 연구 결과에서도 mixed result는 있는 거죠.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가 정말 뭐 성과에 좋으냐 나쁘냐는 뭐 연구적으로도 잘 모르겠다라는 게 뭐 내 생각이죠. impression management 하는 거 아니냐 경영자가 등등등. 우리나라의 뭐 의사 결정 체계는 지금은 말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스킵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과연 누구를 위한 평화인가라는 거죠. 이 평화를 얘기할 때 누구를 위한 평화일까? 자, 기업의 대주주들만을 위한 평화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구를 위한 평화일까? 도대체. 그런 측면에서 여전히 성장의 논리라는 그러한 스트림 내에서 평화를 얘기하는 게 아닐까? 기업은 더 성장하기 위해서
좀 더 평화로운 세상이 되어야 되고, 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좀 더 크게, 특히 한반도의 평화에서는 더 크게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시점에 성장에 대한 재정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다시 한번 이런 생각도 하게 됐고. 또 한편으로는 이 한반도의 평화라는 것이, 평화의 시대가 열렸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랬었을 때 또 한편으로는 대기업이 더 혜택을 누리는 그러한 경제 구조를 강화하지는 않을까? 나는 물론 뭐 인프라 투자, 뭐 북한이 개방되고 예를 들어서 북한이 뭐 우리나라 기업들을 초대할지 안 할지는 그건 잘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뭐 인프라부터 먼저 개발을 할 거잖아요. 도로, 철도, 항만, 뭐 통신 등등 그런 거 했을 때 대기업 집단들이 훨씬 더 많은 자본력과 이런 것들이 가졌을 때 그 과실들은 다시 또 소수에게 가는 건 아닐까? 라는 이러한 또 생각도 듭니다. 다음에, 한편으로는 지금 패권주의, 지금 미국과 중국의 패권주의에서 한반도의 평화라는 것들이 어떤 의미일까? 라는 또 좀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예. 그냥 기존에 포착된 것들을 원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도 하게 되고요. 변화를 원할까?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한반도의 평화를 원할까? 뭐,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뭐, 그랬다면은, 진작에 대기업 집단들이 많이 북한과의 비즈니스 인발브 했겠죠. 개성공단, 물론 뭐, 소규모의 영세한 이러한 기업들이 대부분 아주 노동집약적인, 걸로 진출한 거고, 저는 뭐, 우리나라처럼 이런 갈등의, 지역에서 의미 있다고 봅니다. 개성공단이 어떻게 보면은 갈등을 해결하는 하나의 협동조합 또는 어소시에이션, 남과 북의 어소시에이션처럼 보이는 거죠. 재단 또는 협회. 우리가 다양한 집단들이 모여야지만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아, 구조에서 특히 의사결정 체계인 이사회에서 이러한 것들이 의지가 있는 것인지 또는 그렇게 다양성이 확보되어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나라 경영 교육에서 좀 더 사회적이고 평화적인 창업자 경영자를 위한 교육을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는 너무 주식회사 위주의 대기업 집단 위주의 경영하고로 대부분 짜여져 있습니다. 경영 교세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협동조합이라든지 재단, 그다음에 사회적 기업, 협회, 대기업 이러한 여러 다양한 경제 주체들이 콜라보레이션에서 셀렉티브한 임팩트를 어떻게 낼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들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정도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토론 감사합니다. 박영수 교수님께서 한 5분 이내로 토론 내용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유, 뭐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여러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 사실 그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이른바 전환이라는 게 그게 쉽지는 않겠죠. 그 전환이라는 게 쉽지는 않고, 사실 어떻게 보면 아까 독점, 뭐 거래 비용, 또 자원 기반, 그게 이제 경영학의 이제 이론들로 많이 가르쳐 왔던 거지만, 게리 해멀 같은 경우는 최근에 휴마노크라시라는 책을 썼고, 마이클 포터 자신이 사실은 독점 이론을 얘기한 사람이 CSV를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모든 것이 이제 그 어떤 우리가 지향을 하고, 그렇죠? 비전을 갖고 하는 거하고, 그냥 어떤 그 뭐랄까요, 그 어떤 소모적이랄까 무슨 그런 부분에 매몰되는 거하고는 또 다른 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그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제 여러 가지 그래서 이제 또 그런 부분은 사실인 것 같아요. 뭐냐면 이게 이제 ESG냐든지 무슨 뭐 그런 어떤 사회적 책임 병행이라든지 이제 파이를 키우는 걸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공정한 배분이 담보돼야 되는 거거든요.
파이가 커지는 거를 합의해서, 뭐 그것도 어렵지만, 파이 커지는 걸 합의해서 정말 일어났다라면 그걸 공정하게 배분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그러한 것까지 얘기를 하는 경영학을 지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야말로 더 이상 그런 어떤 자본의 효율성만이 어떤 그 목적 함수가 되는 그런 단순한 계산이 아니라 그 생태계의 시스템적 관계성을 다 아우르는 다이나믹한 그런 어떤 프레임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경영학에 남아있는 과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걱정거리들, 이런 것들이 있는 거 사실이고, 이런 것을 담아내야 돼, 우리가 어떤 towards, 그래서 비전과 지향점은, 아, 잃지 말자. 그 용기를 잃지 말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발표 토론 감사드리고요. 어, 질문이, 예, 청중분 중에 질문이 올라온 게 있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김범준님께서 질문을 올려주셨는데요.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접하기 쉽지 않은 주제라서 감사드립니다. 제 질문은 기업이 본질적으로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측면보다 현실에서는 기업가의 리더십이나 오너의 의지가 더 중요한 것은 아닌지 교수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네. 그거는 너무나 절대적인 부분을 잘 지적해 주신 것 같고요. 이 쉽지 않은 이유가 어떤 우리가 익숙한 거를 버리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본주의 역사는 결국은 그 제국주의 역사하고도 맞물려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홍콩 같은 경우를 봤을 때 홍콩의 자본주의는 정말 아주 그 아픈 역사의 그 결과고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이제 흔히 바라보는 이 기업 경영이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위험성을, 우리 어떤 그 사회적 공정성이라든지 또 우리가 이상적으로 지향하는 평화라는 그런 주제에 반할 수 있는 그런 관행이 나타나는 건 사실이고, 그래서 뭐 노사관계라고 봤을 때 노사관계가 영원히 풀릴 수 없는 숙제라고도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게 되고 뭐 이런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은 아까 제가 시스템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인풋이 이제 그 아이디얼라이즈라고 한 것처럼 그 기업가 정신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기업가 정신의 그런 형태도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어떤 그 리더가 가질 수 있는 그런 명확한 비전과 미션과 또 진정성. 이 진정성이라는 것이 결국은 기업의 활동에서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 없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부분이 경영학 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기업가 미래 리더로서 그런 기업가 정신을 갖는 거. 물론 이제 실천적인 여러 가지 뭐 어떤 방법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게 중요하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 우리 그 질문하신 분 말씀처럼 이 모든 것은 사실은 리더십과 조직 문화로 귀결되는 거죠. 예. 네, 감사드립니다. 어, 그럼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는 의미에서요. 저도 간단히, 예, 또 교수님들 말씀하신 부분들, 예, 굉장히 여러 생각들을 더 이렇게 확장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주셨는데요. 사실은 이제 아까, 어, 개성공단에 대한 말씀도 이제 박영수 교수님께 해주셨고요. 그리고서 이제 또, 이상현 교수님께서 누구를 위한 평화인가라는 부분들. 사실 저는 이 두 부분이, 굉장히 잘 이렇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사실 이제 금강산 건강이나 개성공단 사업이나 이제 그러한 부분들, 평화 비즈니스라는 이제 그 당시에 그런 이야기들을 할 때, 한켠에서는 또 이제 특히 개성공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임금 조건이 예, 굉장히 낮게 저희 그 당시에 현대그룹이 협상을 했었기 때문에 저임금 노동이나 기업의 이익의 극대화로 보는 또 한쪽의 시각들이 없지 않았습니다. 예. 뭐 근데 이제 또 한켠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두고 이제 정치권에서는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보다는 이거는 평화 비즈니스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업이 좀 손해를 보더라도 혹은 손해를 봐도
정부가 단기적으로 보전을 해주면 된다라는 이제 그러한 그러니까 저는 전형적으로 그 당시에 정치권과 기업의 동상이몽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러한 부분들을 좀 이렇게 극복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 말씀하시는 지금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이제 동상이몽을 극복을 해나가면서 사실 이제 기업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은 모두들 동의를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의 역량이 크기 때문이죠, 오늘날. 그렇기 때문에 이 역량이 어떤 식으로 사회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지 뭐 그러한 부분들을 이게 뭐 평화 그리고 뭐 사회 뭐 여러 분야로 예, 고민을 조금 이렇게 더 확장시켜 보고 이 동상이몽을 끝내고 제 홈페이지 제목이 그래서 어, 예, 이상동몽입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요, 한번 계속 이야기를 해보고, 예, 이렇게 고민을 나눠볼 수 있는, 예, 그러한 출발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예, 오늘 두 교수님, 지금 학기 후반부라서 너무너무 바쁘신데, 예,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소중한 생각들 함께 나누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저희는 이 3부 지금 기업과 평화라는 이 웨비나, 예, 앞으로도 이 두 번의 강의와 토론을 더 이어가면서 지금 첫 번째 강의에서 던져주신 여러 가지 문제의식들 이렇게 하나하나 더 심화해 나가면서 함께 한번 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발표해주신, 그다음에 토론해주신 두 교수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 소중한 점심시간 때 청중으로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